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만의 인물과 학문에 대해서 12번째 학술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하만조씨 가운데서 웅우공파 새 인물, 새 충신의 학술 발표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자인데, 저의 발표할 내용은 참판 조붕 선생의 생애와 행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만조씨는 본관이 하만이고 또 대대로 하만에서 살아오는 그런 참 아주 번성한 집안입니다. 특히 조선 초기에 생육신, 의계, 조례 선생이 유명하고, 그분의 충결과 학문을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하만조씨 가문에서는 학자도 많이 나왔지만도 특히 충절로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만조씨 13충, 또 하만조씨 13충 실록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조씨는 이 충성충자, 충으로서 또 특히 더 알려졌습니다. 오늘날은 충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탐탁창경이지만도, 충이라는 이 글자는 본래 꼭 임금한테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주자가 말하기를 진기를 해서 달진자 몸기자,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 자기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인데, 역대로 이제 이 통치자들, 왕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하가 임금한테 충성하는 것으로 이제 뜻을 많이 좀 강조해가지고, 충성충자의 뜻이 약간 왜곡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이란 것은 이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한 나라의 신하로서 갖춰야 될 가장 큰 절개입니다. 그래서 공작에서는 충을 갖다 다른 말로 인을 이룬다, 어지린자 인을 이룬다 이렇게 씁니다. 한 집안에서 한 명의 충신이 나오기도 어려운데, 하만에 사는 하만조씨 의계 후손 가운데서 13명의 충신이 나왔다는 것은 흠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웠고, 또 대부분 순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3충 가운데서 길도자, 도자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우리 이 경상도 지방에서 흔히 전해오는 말로 곽주, 조도, 조도, 곽주 이런 말 쓰는데, 조씨는 도자가 유명하고 길도자가 유명하고, 곽씨는 다른 날 주자 붙은 부수가 들어간 이름을 가진 곽춘이라든지 강유리라든지 각오래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만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이 하만조씨 13충 가운데서 나중에 삼충선을 제공하고, 삼충사에 모셔진 정병조참판 조붕 선생, 그다음에 그분의 두 조카, 형님과 동생의 아들인 고성현령인데, 고성현령, 정병조참이 조응도 선생, 또 사통관인 정병조참이 조익도 선생, 이 세 분의 행적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세 분의 업적이, 참 공적이 대단하고, 또 참 정신이 아주 국가 민족을 위한 그런 위대한 정신이지만도, 가장 아쉬운 것은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그런 거의 없고, 해서 후대에 모아서 실기라든지 실록을 만들었지만도, 이 세 분 가운데서도 제가 발표하는 조붕 그런 분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몇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자료가 너무 많아도 또 쓰기가 힘들지만도 자료가 또 너무 적어도 또 쓰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분은 또 이제 자손이 없어가지고 뭐 사후에 이분의 그 행적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때는 또 난리통이고 하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분의 자료를 있는 대로는 최대한 모아봤지만도 아주 참 너무나 그 공적에 비해서 알려진 행적이 적은 것이 아주 큰 참 아쉬움입니다. 둘째 장에 가서 조봉 선생의 생애와 행적 가견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풍자가 붕세붕자고 이제 며칠 전에 붕세니까 그래서 자가 대입 큰 대자 날개 자입니다. 큰 날개가 있어야 붕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자가 대입입니다. 그다음에 우인들은 보통 이제 어가 없습니다. 하만조시 시조의 15대손으로서 의계 선생의 현손입니다. 의계 선생의 맏아들이 조동호 선생이고 이 조동호 선생의 6째 아들이 우후 전국 원종 1등 공신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선생의 첫째 아들이 무과이급제한 조정하고 이 조정하 선생이 아들을 제대로 두었는데 그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이 조봉 선생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는 그 분의 부친인 첫째 아들은 묵과급제에서 군수를 지낸 조곤 군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고성현령 조응도의 부친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아들은 역시 묵과급제에서 문천 군수를 지내고 자성지에 추정된 조숙 그런 분인데 이분은 오늘 발표하는 참미공 조익도 선생의 부친입니다. 그다음에 조봉 선생의 위인 조봉 선생에 관한 기록은 그 친구이자 사돈인 성산이시 광평이시 황곡 이친구는 분이 지은 그 제문 한 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성이 참되고 순박했고 그다음에 기계는 장렬했다. 일을 하면서는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간에 피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노중수 그런 사람이 노성수 그런 사람이 난중일을 번역하면서 포옹가고 약서 초록한데 이런 글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거기 보면 새로운 사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1594년 선조 임금이 취사하는 과거를 채지 않고 과거를 다루지 않고 바로 선비를 발탁하는 그런 항목 12조목을 여러 고을분들에게 보내어서 해당되는 인재를 청구하라 했을 때 당시 자의정인 약포정탁이 추천하는 목록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겠습니다. 곽재우는 통솔하는 재주가 있고 다 어병장입니다. 김등령과 건일용은 난리를 평정할 재주가 있고 그다음 박명현은 적을 꺾어 함락시킬 재주가 있고 박일용과 조붕은 싸워 수비할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학식이 있고 시무에 밝으며 그 다음에 선행, 청렴, 건신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의하면 조붕 선생은 전투에서 수비를 잘하고 무인이면서도 학식도 갖추고 또 사회 현실에 밝았으며 거기다 선행과 청렴을 갖추고 처신을 신중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생애와 행적 1534년에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59살입니다. 선조 때
무가에 급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곤, 조숙, 삼형제가 다 무가에 급제했습니다. 연도는 모르겠는데 전주 판관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영주 도사를 지냈고, 또 훈련은 부정등을 지냈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91년 임진왜란 나기 1년 전에 전주 판관으로 있다가 파직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실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붕은 외적을 무찌르겠다는 마음을 품고 나라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전쟁터에 나가 전공을 세웠다. 이것은 그 당시 직접 본 황곡의 기록이니까 믿을 만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가 총 구면 별강 같이 같고 의병 구면 별강 같지만도 의병은 참 국가를 위해서 선비 정신을 발휘하는 대단한 숭고한 그런 정신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모든 무기와 군수물자를 본인이 직접 조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명만 다니면서 일주일만 10사람 갖다가 먹여 살리고 재우고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일반 국민들, 일반 남자들은 10명 중에 평균 한 사람이 군대에 면제받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통계를 내보니까 10명 중에 4사람이 군대를 안 가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명령 없이 사진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다, 의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그런 정신이고 위대한 실천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에 당시 퇴계 제자면서 경상도 안집사로 있던 김덕훈 분이 자기의 작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군 장군들을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조붕 장군이 들어있습니다. 3페이지 중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천, 지금의 영주, 봉화, 예안은 안동 북부입니다. 대해서 이것만 올리는 글인데 대략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궁현감, 우복룡가, 전판관, 조붕으로 하여금 본골 및 예천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다인의 외적을 치게 했습니다. 다인은 대구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임난 초기에 경상북도 안동 일대에서, 안동 영주 일대에서 조붕 선생이 외적을 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그 중간에는 기록이 없어가지고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공을 세웠는지 다 사라져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뒤 이제 용궁 예천 일대에서 이제 경북 북부에서 외적을 경멸하는 전투에 참여하다가 울산의 전투에 나가서 주먹을 쥐고 분발하여 싸우기를 맞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모집해서 바닷가에 울산으로 나가서 자기 자신을 잊고 싸웠습니다. 그다음에 용이 솟구치듯 힘차게 싸워 나라의 수치를 씻고자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지 못하여 죽을 만한 곳에서 공을 세우고 죽었으니 원통할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참 목숨은 잃었지만도 국가를 위해서 어려울 때 최전방에서 싸웠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선조의 의가를 호종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신하로서의 직분을 다했다. 선조가 피난 갈 때
그 임금 수레를 따라갔다 했는데 요거 기록은 있는데 어느 시대 언제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으니까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주 더 고찰해 봐야 됩니다. 정유재란 1597년 정유재란 일어날 때 조봉선생은 훈련은 부책임자로 제중했는데 최전방에 가서 외적과 싸우겠다는 뜻을 알려자 선조 임금이 그 요청을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근데 이것은 울산전투에 갈 때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 울산은 이미 외적이 함락한 뒤라서 외적의 사기가 그 경상남도 동부 지역에서 충천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관병이 아니고 향병이 의병인데 의병을 모집해서 울산에 갔습니다. 아까 앞에 나온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데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종목되지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나라 장수 마귀가 지휘하는 명나라 지원군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투에 임하였다. 장렬하게 전투에 임했으나 형세가 불리하게 되자 진용이 흩어졌다. 조봉은 홀로 나서서 최후에서 외적과 사투를 벌여 무수한 외적을 서살하였다. 운이 없어 칼이 부러지고 화살이 다 떨어져 외적에게 사로잡히는 몸이 되었다. 외적이 항복을 요구하며 갖가지로 회유하였으나 조봉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외장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부르기를 동방 예의지국에서 태어난 이 몸이 어찌 불효의 한을 아는 채 구차하게 이 한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내 놈들에게 항복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외적의 칼날로 입을 찢었으나 계속 부였습니다. 그 외적의 칼날 아래서 장렬하게 전사하니 1598년 음력 정월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6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65세면 아주 상노인입니다. 이 전투를 울산 도산성 전투라고 합니다. 정유재란이 끝날 거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공을 인정해가지고 나라에서 처음에 호조 참의, 정삼품 당상관, 그 뒤 다시 가선대부, 병조참판, 종이품에 가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무원종 이등공신, 선무공신은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운 그런 사람에게 주는 공신이 선무공신입니다. 창록되어 노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임진왜란을 같이 여병을 일으킨 동기로는 함안 출신의 모촌 이정, 또 그동 아우인 갈촌 이숙, 그다음에 조카 조응도, 그다음에 밀양박씨 광서 박진영, 그다음에 고창호씨 오여벌, 그다음에 순흥안씨 안황, 그다음에 이윤, 한진 등이 있습니다. 한진은 광주안씨입니다. 그다음에 그 조카 익자도자가 함안의 독일 성에 모셔졌다가 1868년 회칠된 뒤에 다시 삼총사를 지어서 조봉과 친조카 조응도, 그다음에 또 도고 조익도를 봉안하여 향수하고 있습니다. 1595년에 삼총사에 사적비를 새로 세웠습니다. 임진왜란 때 집안 사람이 모두 다 사라져 자손이 없어 무은행록군은 조씨 집안의 그 유망 인물들의 은행을 기록한 책에 조봉 이분이 빠졌는데 족보를 간행한 뒤에 공의 사적과 직첩을 외손의 집안에서 얻어 정리본 1897년 족보에 추록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손 입계 문제. 조봉은 아들이 없습니다. 무로 내려오다가 300년이 지난 1897년 정유보를 할 때 상서공파의 후예인 조경, 사람인변의 공약경자 조경을 후사를 했습니다. 이 조경 그런 분은 투문동 72년에 한 사람인
함양의 후손들이 사는데 조성수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조경근은 또 전라도에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원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잠봉을 지내고 충주 목사에 제수되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선 정조 때부터는 이 조분과 조응도의 봉사선을 만든다고 진주에 사는 선비 조덕진이 상소해가 있고 임금의 재간을 받았다가 그것이 일종의 조덕진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작을 한 일이 탈로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의 재가가 취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외손 이제 친혈손은 없고 외손으로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이 사은부 지평을 지낸 황곡 이청의 아들 병산 이명신 세신자 밑에 망신자 이명신에게 시갔습니다. 이명신은 하만 금암에서 태어났는데 역시 임열한 때 의병을 일으켰고 웅천 현감 등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손들이 주로 하만, 창녕에 잘 맞습니다. 창녕, 창원, 고성경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봉 선생은 이수인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맨 끝에 보면 이 난중일기는 세계 역사상 그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자기 전쟁 기록을 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수인 장군 자신 전공도 대단하지만 그 전쟁통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그 일기를 썼다는 것은 대단하고 이 일기 때문에 또 이수인 장군이 더욱더 유명해지고 연구가 많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인 장군의 나중 일기가 이제 전쟁 때 쓴 것이고 좋은 기록인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기록 내용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누가 와서 이야기하고 갔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내용이 되고 이래서 오늘날 뭐 그럴 수는 없지만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는데 조봉 선생도 8번은 나오는데 기록이 다 단편적인 것이 돼가지고 조봉 선생의 생애를 알아보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날짜별로 쭉 조봉 선생이 이수인 장군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정보를 교환한 그런 내용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내용도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쭉 보면 와서 이야기하다 갔다 와서 이야기했다 창원에 있는 외적의 형식가 대단하다고 정보를 전했고 한때는 조카하고 같이 왔다. 또 1594년 7월 초 8일 기록은 상당히 상세한데 한번 읽어보면 남해를 왕래하는 사람인 조봉을 통해 들으니 외적이 광량을 침범했는데 광량 사람들은 이미 관아와 창고를 불살았다고 합니다. 해괴함을 견딜 수 없다. 근데 이제 당시에 전쟁통이니까 그 앞에 관리들이 너무 이제 착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외놈이 들어오니까 외놈에게 또 아부하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나라 사람들이 관아와 창고를 불살랐다. 그래서 이순장은 그 말 듣고 회개함을 끝낼 수 없다. 또 순천과 강양 쪽으로 곧바로 출발하려고 하다가 그 말이 이제 길에서 전하는 말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서 멈추었다. 그 다음에 원균에 관한 이 정보도 이수인 장군이 조봉 선생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25일자 기록을 보면 조봉이 와서 채찰사의 공문이 경상도 우수사 원균에 왔는데 문책하는 말이 많았다. 하고 그 다음에 박치공
원균의 공간이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갔다 등등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 조봉 선생을 통해서 원균의 정보를 상당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8번 만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만난 것이고, 이 순신 장군이 이 조봉 선생을 대단히 몇 번 만나가지고 아무 얻을 것이 없으면 바쁜 분이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데 18번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것만 8번인데 기록 안 된 것도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조봉 선생이 그만큼 지위가 있고 또 만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조봉 선생이 아주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루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한 가문에서 13명의 충신이 배출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조봉 선생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문의 명예에 더욱더 빛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 보니까 가문의 역사에 빛을 돋았습니다. 이는 생육신으로서 죄를 지킨 의계선생의 의계선을 받은 그 충절의 전통에 기인한 바가 클 것입니다. 창의하여 의병을 일으켜서 국국의 대열에 앞장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느린 모든 장병들의 무기와 식량과 군수품의 보급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창의하여 순국한 인물에 대해서는 그 위대한 공적을 국가에서나 후세에 영원히 잊지 않고 거기에 상하는 보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6.25 사변이나 요즘 광주사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만 인민들한테 의병 이렇게 집안에 구성을 해서 국가에서 무슨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조봉은 나라를 위해서 큰 정공을 세우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었고,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데는 8가지 요소가 있는데 본인도 잘나야 되지만 두 번째는 후손도 잘나야 되고 또 제들도 좋아야 되고 시대상도 좋아야 되고 등등 하는데 난리통이라서 자료가 다 없어졌고 또 이 수습할 아들이었고 해서 남겨진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몇 줄밖에 없습니다. 거의 생애나 전공의 대부분 묻혀진 것이 아쉽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실의 복원이 안 됩니다. 오늘날 정보가 검색되어 공유가 되는 시대에도 제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나 획기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아 지금까지 존재하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분석해서 조봉의 생애와 사적을 복원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부탁을 받고 하면 새로운 좀 획기적인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붙인 것은 이 조봉 선생을 두고 지은 남아있는 유일한 글입니다. 또 글을 지은 분이 한 살 차이 나는 1535년생이고 조봉 선생은 1534년생이고 1년 차이고 또 같은 함안에 살았고 또 사단관이고 한 황공 이칭선이 지은 제문입니다. 같은 글이라도 동시대에 직접 만난 사람이 쓴 글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번역해서 뒤에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초략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